안녕하세요. 한민족 스토리입니다. 모두들 건강 잘 챙기고 계시나요? 장마철인 요즘처럼 습하고 더운 날에는 시원한 열무국수가 딱인데요. 오늘도 사연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오늘의 사연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영호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지금은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위험하고도 놀라운 여정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에서의 삶은 늘 고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에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학교에서는 주체사상과 혁명 역사를 배웠고 길거리에는 체제를 찬양하는 선전문구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구호 뒤에는 굶주림과 억압 그리고 끊임없는 감시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나마 나은 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당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평양에서 살 수 있었고 다른 가정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상대적인 것일 뿐 우리 역시 배고픔과 추위를 늘 가까이 느끼며 살았습니다. 제가 17살이 되던 해 저는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에서 특수요원으로 선발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죠.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체력 단련은 물론이고 각종 무기 다루는 법, 암호 해독, 은신 기술 등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을 속이는 기술이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거짓말쟁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으면서 점차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과연 조국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제 인생은 끝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늘 마음속에 묻어두었습니다. 특수요원이 된 후 저는 여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대부분은 국내에서의 감시와 정보 수집이었지만 가끔은 해외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깥 세상은 우리가 배워온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에 갔을 때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번화한 거리, 풍성한 먹거리,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그곳에서 본 세상은 제가 알던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고립되고 억압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계속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모든 것들,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과연 진실일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의문들이 제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상관 중 한 명이 반역죄로 체포되어 처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제목은 단순히 식량 배급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 아래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저 하나의 선택으로 인해 가족 모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거대한 감옥에서 벗어나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탈출 계획을 세우는 데만 몇 달이 걸렸습니다. 국경 경비대의 순찰 패턴을 파악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조금씩 모으고 탈출 경로를 세세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8월의 어느 달 없는 밤 저는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했지만 그들은 제가 특별한 임무를 위해 떠난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던 모습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그때 진실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지금도 가장 큰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밤중에 집을 빠져나와 미리 정해둔 경로를 따라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매 순간이 위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순찰대를 피해 숨어야 했고 때로는 진흙탕 속을 기어가야 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무엇보다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순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물살은 생각보다 거셌고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뒤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간신히 숨을 고르며 강을 건너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자유의 맛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삶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기에 늘 단속을 피해 숨어 살아야 했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저는 베트남으로 향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한국행 티켓을 구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위조 여권을 구해 간신히 비행기에 올랐지만 그 순간까지도 과연 이 모험이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탈북 여정은 끝이 나고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은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희망의 순간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를 향한 그 긴 여정이 단순히 북한을 탈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시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새로운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 본 적 없는 화려한 네온사인들, 거리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들, 그리고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돈도 지인도 심지어 의지할 만한 언어 실력조차 없었죠. 그저 주머니 속 얇은 지갑과 한국행이라는 희미한 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며칠 동안은 거리를 헤매며 잠잘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때로는 공원 벤치에서, 때로는 버려진 건물 구석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배고픔과 싸우는 것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길거리 음식점에서 흘러나오는 냄새만으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작은 노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의사소통은 거의 손짓발짓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하루 세 끼는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꿔놓을 만남이 있었습니다. 김선이라는 한국계 베트남 여성을 만난 것입니다. 그녀는 제가 자주 가던 국수가게의 주인이었는데 어느 날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당신 북한에서 왔죠?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 도망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선의 따뜻한 미소를 보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김선은 제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베트남어를 가르쳐주고 안전한 숙소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녀 덕분에 저는 조금씩 호치민시에서의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김선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언어나 문화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제게 꿈을 꾸는 법,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노력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호 씨, 당신은 이제 자유예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김선의 이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선택의 자유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와 함께 책임감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저는 어느 정도 호치민시에서의 삶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제 북한 당국에 발각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선이 제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영호 씨, 하노이로 가보는 게 어때요? 그곳에 한국행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선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호치민에서의 생활이 편안해지긴 했지만 이곳은 제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꿈은 여전히 한국에 가는 것이었고 그 꿈을 위해서라면 어떤 모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노이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긴 여정 동안 저는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누군가 제 정체를 알아차리고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하노이에 도착한 후 저는 김선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응우엔이라는 베트남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탈북자들을 돕는 비밀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이영호 씨,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응우엔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한국행의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노이에서의 생활은 호치민과는 또 달랐습니다. 더 추운 날씨, 더 바쁜 도시의 리듬, 그리고 더 큰 긴장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응우엔의 도움으로 저는 작은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루 종일 기계를 다루며 땀을 흘렸습니다. 힘든 노동이었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처음으로 정직한 노동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제 노력의 대가로 받는 월급은 비록 적은 금액이었지만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저는 많은 베트남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몇몇은 알아차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푸옹이었습니다. 푸옹은 공장 근처에서 길거리 음식을 파는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제게 따뜻한 반미 베트남식 샌드위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영호야, 너무 말랐어. 더 먹어야 해. 푸옹의 따뜻한 마음씨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더 베트남 문화와 언어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하노이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할지, 과연 한국에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응우엔이 제게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영호 씨, 준비하세요. 곧 한국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거의 멎을 것 같았습니다. 기쁨과 두려움, 기대와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제 꿈이 현실이 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행을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고 위험한 거래도 해야 했습니다. 응우에는 제게 위조 여권과 비자를 구해주겠다고 했지만 그 대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영호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들키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응우엔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이미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에 가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의 하노이 생활은 더욱 긴장감 넘치는 것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평소와 같이 공장에서 일했지만 밤에는 응우엔과 만나 한국행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위조 서류를 만들고 입국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연습을 하고 한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양심의 가책이었습니다. 위조 서류를 만들고 거짓말을 준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아왔는데 또다시 거짓과 속임수에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응우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호 씨, 당신이 하는 일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것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당신이 자유롭게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정체성으로 살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응우엔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제 인생을 바꾸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준비 과정은 몇 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푸옹의 반미 가게에 자주 들러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푸옹은 제가 곧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매일 제게 격려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영호야, 꼭 성공할 거야. 너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마. 푸옹의 말에 저는 매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만난 이 따뜻한 사람들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슬펐지만 동시에 그들의 응원 덕분에 더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출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응우에는 제게 마지막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가세요. 이 여권과 비자를 사용하세요. 입국 심사관에게는 우리가 연습한 대로만 말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제 자유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생각에 흥분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북한을 떠나온 그날처럼 또다시 큰 모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저는 마지막으로 하노이의 거리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지만 동시에 소중했던 순간들, 처음으로 자유를 맛보았던 그 감격, 그리고 저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 여정이 무사히 끝나기를, 그리고 제가 꿈꾸던 자유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제 심장은 거의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으로 가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 바로 여기 하노이 공항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노이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이미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노이에서의 생활은 제게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었고 새로운 도전들을 안겨주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하노이의 거리로 나섰을 때 저는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길가에는 다양한 향신료 냄새가 풍기는 음식 노점상들이 즐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첫 며칠 동안은 그저 거리를 배회하며 이 새로운 세계를 관찰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저를 덮쳤습니다. 돈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일자리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응우엔의 도움으로 작은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루 12시간씩 기계를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힘든 노동이었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처음으로 정직한 노동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의 일은 힘들었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투이라는 동료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변함없이 친절했고 베트남어를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영호야, 너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지금 네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지야. 투이의 이 말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 덕분에 저는 조금씩 하노이 생활에 적응해 나갔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에서의 생활이 늘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베트남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일상생활에서조차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간단한 물건을 사는 것조차 큰 도전이었고 직장에서의 의사소통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투이에게 배운 단어들을 외우고 틈틈이 베트남어 교재를 공부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끊임없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언제 북한 당국에 발각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고 경찰을 볼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제 일상을 크게 방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서 일하던 중 큰 사고가 났습니다. 기계가 갑자기 고장나면서 제 동료 중 한 명이 다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북한에서 받았던 응급처치 훈련이 떠올랐고 재빨리 동료의 상처를 처치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공장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제게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제 과거의 일부, 즉 북한에서 배운 기술이 이곳에서도 유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려 했던 계획과는 달랐습니다. 과연 제 과거를 모두 버려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것을 새로운 삶에 어떻게 통합시켜야 할까요? 이러한 고민 속에서도 하노이에서의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점차 베트남어 실력이 늘어감에 따라 저는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베트남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역사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이 나라가 겪은 전쟁과 분단의 아픔이 북한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응우엔을 통해 저는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위조 여권과 비자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입국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연습은 저에게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제 꿈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영호 씨,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응우엔의 이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저는 조금씩 한국행에 대한 준비를 해나갔고 동시에 하노이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의미 있게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공장에서의 마지막 날 동료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투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영호야, 너의 용기에 감탄해. 새로운 곳에서 꼭 행복해지길 바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노이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한국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곳에서의 경험들, 만난 사람들, 겪은 어려움들. 이 모든 것이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노이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이 도시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으로 향합니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하노이에서의 경험들이 제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노이 공항에 도착한 그 순간 제 심장은 거의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으로 가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 바로 여기 하노이 공항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응우엔이 준비해준 위조 여권과 비자를 꼭 쥐고 있었지만 그것들이 마치 뜨거운 석탄 덩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연습했던 대본을 되뇌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박민수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베트남으로 이주했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이 거짓말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심사관 앞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심사관이 제 여권을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보는 동안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한국에 가시는 목적이 뭡니까? 심사관의 질문에 준비했던 대로 대답했습니다. 네, 고향에 계신 친척들을 만나러 갑니다. 심사관은 제 얼굴을 잠시 쳐다보더니 다시 여권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심사관이 제 여권에 도장을 찍고 건네주었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거짓말로 시작하는 새 삶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자 지금까지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북한에서의 탈출, 중국에서의 위험한 시간들,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새로운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이 순간으로 이끌어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하노이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특히 투이와 응우엔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비행 시간 내내 저는 한국에 대해 상상했습니다. TV에서 본 서울의 화려한 모습들,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과연 그곳에서 저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북한에서의 제 과거를 완전히 숨기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제 진실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 땅을 밟는 순간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제 마음은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요동쳤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다가가며 저는 다시 한번 제 가짜 신분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심사관의 얼굴에서 따뜻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충분히 안전해졌을 때 제 진실한 이야기를 털어놓겠다고 말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이 새로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와 한국의 공기를 처음으로 마시는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자유의 땅을 밟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영호야,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야. 지금까지의 모든 고난과 시련들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 이제 네가 꿈꾸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시간이야. 그렇게 저의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의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타며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 번화한 거리들,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정신없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북한에서 상상으로만 그렸던 서울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에서 저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다행히 응우엔이 미리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탈북자 지원 단체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김민정이라는 상담원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영호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안전하니 걱정 마세요. 김민정의 따뜻한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의 긴장감과 두려움,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시스템, 법률, 그리고 문화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들이 북한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선택의 자유라는 개념이 저에게는 새롭고 어려웠습니다. 교육 과정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 과거를 숨기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과 달리 저는 제 진짜 신분을 밝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게 큰 스트레스였지만 동시에 더 열심히 적응하려는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저는 작은 원룸을 얻어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비록 작고 허름했지만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큰 과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노무집부터 시작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정직하게 번 돈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저를 뿌듯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중소기업에 취직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북한에서의 경험을 조금씩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계를 다루는 능력이 인정받아 점차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문화의 차이, 언어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 등으로 인해 종종 오해가 생기곤 했습니다. 특히 회식 문화는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술을 강요하는 분위기, 상사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등은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적응해 나갔습니다. 틈틈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며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점차 회사에서의 제 위치도 안정되어 갔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늘 제 과거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밤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안위가 걱정되었고 제가 그들을 버리고 왔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탈북자 지원 단체의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제 진실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어느 정도 한국 사회에 적응했다고 느낍니다. 여전히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겼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언젠가 북한과 한국이 통일되면 제가 두 사회를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갈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새 삶. 그것은 여전히 진행 중인 여정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롭지만 동시에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여정입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행복입니다. 오늘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유와 기회의 땅 한국에서 새로운 이영호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리고 언젠가 진정한 제 모습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